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여기는 제가 있는 사무실 옥상이에요. 카메라 화면에 좀 잘 담기지는 않겠지만은 저녁이 되면 옥상에서 보는 이 뷰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제가 있는 동네가 길하고 나무에 조명들을 좀 달아놔서 저녁 되면은 좀 예뻐요, 나름대로. 이 사무실 야경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야외 촬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낮에 비해서는 좀 선선한 편이긴 한데 워낙 습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끈적끈적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맥주를 한 캔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으로 혼자 조용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구독자님들께서 올려주신 베트남에 관해서 궁금한 점들을 2가지 정도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고, 그리고 제가 여기 베트남에 있다고 해서 사실은 베트남의 전체적인 문화를 알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을 먼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이 타이빈이라는 조그만 소도시에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하고 느끼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지금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 방송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시원하게 맥주 한 잔씩 하면서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저녁이라 이런 멘트가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시원하게 한 잔들 하시죠. 구독자분들께서 질문 주신 사항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2가지만 제가 뽑아왔어요. 지금 한국 식당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부분이 있고요. 한류 문화가 어느 정도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 2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제가 볼 땐 그래요. 일단은 제가 베트남 사람들, 특히 젊은 층들과 중장년층들과의 그런 소통이 사실은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제가 평상시에 밖을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옷 입는 것부터가 사실 틀립니다. 젊은 층들은 한국에서 스트릿 브랜드들이 있죠. 그런 스타일을 똑같이 많이 입으려고 노력을 해요. 심지어는 브랜드까지도. 그런 스타일들로 많이 꾸미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대, 20대들을 좀 넘어서 이제 30대에서 40대 한 후반까지 비슷해요. 한국에서 중년층들이 이제 가장 많이 입는 스타일, 유행하는 스타일로 꾸미고 다녀요.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베트남 스타일 아니면 한국 스타일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여기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 문화와 한국 패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뭐냐면 명품 브랜드를 상당히 많이 입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출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샤삐라든가 루이삐라든가 구삐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입고 오거든요. 제가 그걸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 이 가격이 얼마짜리인지 알고 혹시 이걸 사니? 라고 물어보면 신기한 게 몰라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비싸다 안 비싸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인식만 하고 있고, 이게 정확하게 얼마 정도 한지는 정확하게 인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네가 갖고 있는 신발과 네가 갖고 있는 옷, 가방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이 정도 금액에 팔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놀라죠. 그래서 일단은 명품이라는 건 알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들 다 그런 것들 하나씩 갖고 있고, 저거 되게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니 또 비싸다고 하니 자기들도 구매를 하는데 가짜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진짜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거의 90% 이상은 그냥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2번째는 이제 현지에 있는 한국 식당이 현재 상황이 어떤지 라는 그 질문을 주신 구독자님이 계시는데, 제가 있는 이 지역에서 한국 식당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총 3군데예요. 그 중에 2군데는 베트남 현지인이 운영을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오리지널 한국분께서 운영을 하시는 데거든요. 초기에 3년 전에 바로 저 앞에 있는 그 한국 식당이 하나 큰 게 있어요. 5층짜리 건물을 통으로 다 임대를 해서 한국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인 오픈을 했을 때는 정말 대박이었어요. 여기에 기존에 있던 한국 사람들, 한국 업체들이나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식사 담당하시는 아주머니를 저희가 고용을 해서 저희도 점심 저녁은 한국 음식으로 먹고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식당이 저희 회사 앞에 바로 생겼다는 거는 저희한테는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못해도 최소 3회 정도, 많게는 일주일 내내 간 적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도 잘 안 가거든요. 그 안 가는 첫 번째 이유가 한국 음식을 흉내만 내요. 그러니까 현지인이 한국 식당을 한다는 것 자체가 100% 똑같을 수는 없는 거는 저희들 다 알아요. 적어도 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상차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백반을 하나 먹더라도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반찬들이 나오고, 밥을 먹을 때는 항상 국이라는 게 같이 이렇게 동반이 돼서 딸려서 나오잖아요. 저 식당은 그게 없어요. 식당 사장님이 이제 한국말을 좀 잘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아, 이렇게 하면 정말 한국식과 비슷하니 이렇게 좀 개선을 하면은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조언 아닌 조언을 해주면 안 받아들여요. 자존심이 상하나 봐요. 그게 그 남의 조언을 잘 안 듣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는 점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안 가요. 그리고 가격이 매우 비싸요. 매우 비싸다라는 거는 한국 현지 가격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그 이상이거든요. 근데 저쪽 앞에 있는 가게는 비슷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받아요. 이제 저희도 서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른 한국 식당들도 저희도 찾게 되고, 또 이제 맛에 대한 비교라든가 가격에 대한 비교, 그러니까 그 가성비를 보게 되잖아요. 가성비 부분에서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형편없는 음식을 먹고 있었구나라는 그게 계산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기 안 가거든요. 개선만 하면은 사실은 괜찮아요. 70%만 비슷하게 하더라도 떼돈 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료와 인건비가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6분의 1, 7분의 1 수준이거든요. 음식당 가격은 한국의 그 이상을 받거든요. 6배, 7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장이 아마 초창기에는 굉장히 큰 돈을 많이 만졌어요. 오픈하고 한 2년 정도는. 이제 코로나 부분도 있었고 점점 한국인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동네 유지들도 있는 그런 동네를 하지만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베트남 손님들 10테이블 받는 것보다 한국 손님 한 테이블 받는 게 훨씬 나았거든요. 테이블당 가성비가 한국 사람이 월등히 높아요. 저희 출장자들 4인, 5인 기준으로 얼추 그냥 조금 기본적으로만 그냥 적당히 먹는다 그러면은 거의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먹어요. 근데 여기 베트남 사람들이 저기 식당을 가게 되면은 절대 그렇게 안 먹습니다. 그 샤브샤브 있죠? 그거를 많이 먹어요. 4인, 5인이 와서 하나만 시켜놓고 밥하고 이렇게 같이 먹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되게 큰 돈을 쓰는 거예요. 거의 한 테이블당 저희가 먹는 그게 거의 한 1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한국 손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저희의 그러한 충고들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부분을 좀 수용을 하고 받아들였으면 저긴 지금도 아마 장사 잘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또한 지금도 계속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손님들은 완전히 제로고요. 어찌됐든 여기에서는 한국 음식, 한국 식당이 굉장히 고가예요.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이죠. 여기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급 식당을 가는 거라 굉장히 옷차림을 꾸미고 와요.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저 어릴 때에 한국에서 이렇게 경양식이라 그러잖아요. 돈가스 뭐 이런 거 먹으러 갈 때 굉장히 저희 부모님들도 막 예쁘게 막 하시고 나름 꾸미고 그 모습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국 사람들은 사실 많이 줄었어요. 한국 식당을 가도 한국 사람을 보는 거는 거의 좀 가뭄에 콩나듯 보고 있고요. 현지 사람들도 사실은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영역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정리를 하자면 한류 분위기는 존재는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뭐 이 친구들한테 뭐 가수 누구 아냐 뭐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요즘 신세대 아이돌 그룹 이름을 아무것도 몰라요. 방탄소년단이 제 메모리의 마지막이라서 저도 사실 잘 몰라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이 친구들의 옷차림. 한국의 문화가 이 시골까지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퍼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대도시 가면은 더 해요.
한국 식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현지인이 운영하는 지금 한국 식당은 잘 안 돼요. 거의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벌어놨던 걸로 지금 아마 계속 까먹고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은 없고 지금 제 눈앞에서 보고 있어요. 도태되는 거를 제 눈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뭔 사단이 나도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조심히 하면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구독자님들의 그 질문 두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어떻게 보면은 그 두 가지는 여기 제가 있는 이 소도시보다는 대도시 쪽에 계신 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훨씬 더 피부적으로 와닿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저녁 잘 마무리하시고 남은 시간 좋은 저녁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한 모금 하고 인사할게요.